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법 마지막 시간이죠. 어, 앞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형소법의 어떤 그 진행 방향, 또 법원의 역할, 검사와 경찰의 역할을 봤고요. 오늘부터는 본론 소개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형사소송법은 어떤 내용을 알고 절차를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재밌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볼게요. 자, 수사의 개념. 수사란 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지만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 범죄가 있냐 없냐, 혐의가 유무를 명백히 하여 수사의 목적은 공소 제기거든요. 수사의 목적은 이 공소를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공소 제기를 하고 유지시켜서 결국은 전국재판에 처벌을 받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받기 위해서 경찰이나 검찰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을 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죠? 처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둘째, 수사는 주로 공소 제기 전, 공소 제기 전에, 이 제기 전에 수사 절차죠. 하는 것이나 반드시 공소 제기 전에 제한된 건 아니다. 필요할 때는 공소 제기를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할 때는 공소 제기 후에도 필요할 때는 이 공소 유지를 처벌을 받게끔 유지를 유예하거나 공소 유지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잘못됐다면 이 수사에서 절차에서 지원을 해야죠, 지원. 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는 공소 제기 전에도 분명히 하지만 필요할 때는 수사는 공소 제기 후에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도 공소 유지를 위해서 수사는 어떻게 된다? 허용된다. 수사는 허용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험 많이 나옵니다. 수사는 공소 제기 전에도 하지만 공소 제기 후에도 수사는 공소 유지 보존을 위해서 수사는 할 수 있다. 허용된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별표 하나 더 할게요. 수사 개시 이전의 활동인 내사. 자, 내사. 수사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수사가 시작된 거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경찰관이 현장에서 음주하는 운전자를 체포를 했어요. 잡았어요. 그래서 킥스, 킥스라는 건 뭐냐면 형사사법 절차 시스템이에요. 컴퓨터에 형사사법 시스템에 들어가서 입력을 합니다. 이름을 올려요. 이름을 올린다. 건을 입력한다. 이거를 사건입니다. 사건. 즉 입건이랍니다. 입건. 사건을 입력한다. 입건. 자, 킥스에 입력한다. 입건이나 입건. 입건되기 전에 입건되기 전에 어? 요즘에 누가 공무원이
술을 먹고 다닌다더라. 돈을 받고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려. 어떤 검사가 이상한 여자를 만나고 하고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려. 그러면 좀 알아보자. 이게 진짜로 경찰관이 돈을 받고 다니는지, 검사가 어떤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지 알아보자. 하고 입건 전에 이렇게 알아보는 거를 내사를 합니다. 내사. 안 내자, 확인할 사자, 조사할 사자, 내부에서 조용히 알아보는 것. 내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불신검은 알죠? 우리 지나가 보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고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어디 다니죠? 이거는 검문 아닌 검문. 수사가 아니죠? 자, 변사자. 변사자가 사람이 죽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차분히.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때문에 많이 현장에 나갔는데요. 한 번은 이제 연락이 와서 갔는데 방에 90이 된 할머니가 이렇게 차분히 누워 계시고요. 자녀들이 다 앉아 있더라고요. 몸을 만져보니까 따뜻해요. 방금 돌아가신 거예요. 자, 검시. 눈으로 검사한다. 제가 눈으로 보니까 할머니가 차분하게 편하게 누워 계시고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다 앉아 있어요, 방에. 자, 이런 경우에 이 변사자는 죽인 걸까요? 누가 봐도 편하게 연수를 다해서 돌아가신 걸로 봐야 되겠죠. 자, 어떤 산에 가니까 산에는 먹을매 있어요, 먹을매. 밑에는 술병이 있고 자살한 걸로 보이죠. 이렇게 사건이냐 아니냐 전에 판별하기 전에 눈으로만 보는 것. 자, 눈으로 보는 것. 이런 거는 수사가 아니다. 그러나 눈으로 본 것 떠나서 어? 목을 맸는데 다리와 옆구리에 피가 나네? 이거는 사건 접수가 될 수 있겠죠. 사건 전 단계, 입건 전 단계, 이거는 수사가 아니다. 내사나 불신검문이나 변사자를 눈으로 보는 것, 검시, 이거는 수사가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개시 이전, 수사하기 전의 활동, 내사, 불신검문, 변사자 검시는 수사가 아니다. 또한 타인의 현행범 체포. 자, 경찰관만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경찰관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게에 내 집에 절도범이 들어왔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도범과 싸워서라도 잡잖아요. 그죠? 체포를 해. 타인이 현행범을 잡은 것. 법원에서 피고, 자, 불고불리어치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피고가 된다겠죠?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것. 검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은 법정이잖아요. 법정에서 이 피고는 죄질이 나쁩니다고 하는 신문. 당신은 현장에 갔습니까? 하는 신문. 증인을 신문한다. 이거는 법정에서 일이죠, 법정. 법정에서 하는 것. 사인을 현행범 체포. 수사 아니죠. 이런 거는 수사기관의 활동이 아니다. 법정에서 하기 때문에 수사가 아니다. 근데 여기 많이 틀려요. 검사의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이 신문에 우리가 꼭
키포인트를 둬야 돼요. 피의자 조사, 피의자 신문, 증인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 그죠? 피고인, 피의자 신문. 이 신문이란 거는 공무원이 하는 걸 신문이라고 그러죠. 공무원이 조사하는 건 신문인데, 말장난인데, 피의자 신문은 수사기관 활동 맞죠. 하지만 피고, 불고불리, 피고인을 법정에 신문하는 것. 이 법정에서 법정 재판 활동이죠. 참고인을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 활동이지만 증인을 신문한다, 조사한다는 법정 활동이죠. 수사기관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맞다 맞다 아니다. 자, 내사 방금 했죠. 내부적으로 미리 알아본다. 내부적으로 미리 확인해 본다. 사람입니다. 이 내사는 아직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소문을 듣고 신고를 받고 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건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 활동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따라서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본다. 내사를 받는 자를 피내사자, 용의자. 우리가 영화 용의자도 있죠. 용의자. 제가 좀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용의자. 피내사자 후에 입건낸다. 피의자. 제가 결론이 이렇게 됐어요. 용의자 단계, 내사, 피의자 단계, 피고 단계. 이거를 이렇게 칸을 좀 쳐볼까요? 내사 단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용의자. 이 우리가 잘 쓰는 용의자. 그 다음에 수사가에서 입건이 됐다. 컴퓨터에 킥스에 기록했다. 입건됐다. 그러면 피의자. 의심받는 사람. 기소가 됐다. 불고불리해서 피고인. 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용, 용, 의고, 용의고, 용의자, 용피고 할까요? 헷갈리니까 용, 의고, 용의자, 피의자, 고소인, 피고인,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수사의 조건. 수사는 그냥 막 합니까?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적극적이 아닙니다. 최소한 침해, 최소에 맞게끔 할 때 수사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칼자루를 막 휘두르고 남발하는 경우 많죠? 겁니다. 칼은 함부로 휘두른 거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한번 휘두른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잡기 위해서 칼을 막 마구 휘두른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 지금 사회에서 칼을 정신없이 마구 휘두르는 경우 많죠? 잘못된 경우에요. 필요한 만큼. 그다음에 상당한 방법으로 누가 봐도 올바른 방법으로 비열한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그 정도에 맞게끔 수사를 해야 된다. 한번 살펴볼게요. 수사의 필요성.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겠죠.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합니다. 또한 수사의 조건은 기소해야 되잖아요. 소송 조건이 맞게끔 해야 된다. 기소를 해야 되니까. 소송 조건이 안 맞으면 수사할 이유가 없어요. 강간을 당했어. 물론 범죄야. 근데 고소할 마음이 없어. 나 고소 안 합니다. 고소 절대 안 한대. 그러면 수사는 하다가 할 수 있겠지만 기소는 안 되겠죠. 그래서 첫째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된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 개시된다.
즉 수사 개시 범죄 혐의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를 얘기합니다. 주관적.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응? 혐의란 거는 우리가 이건 수상하다. 혐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수사 개시는 주관적 혐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혐의란 거는 있다고 생각되는 의심이잖아요. 주관적 혐의를 의미합니다.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수사 개시는 무슨 혐의? 주관적 혐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수사 개시는 무슨 혐의? 주관적 혐의. 자, 체포한다. 구속한다. 수사를 개시할 때는 단순한 주관적 혐의만도 가능한데 사람을 체포한다. 수갑을 채운다. 가둬놓는다. 구속한다. 이거는 혐의만 주관적 혐의로만 안 되겠죠. 이때는 객관적인 증거, 즉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혐의가 필요하다. 즉 증거가 있을 때 체포와 구속이 가능하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야만 객관적인 혐의를 가지고 체포하고 구속을 시킵니다. 단순한 혐의는 수사 개시 주관적 혐의로서 수사 개시 요건이 되고, 객관적 혐의라는 것은 증거에 따라서 증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 혐의 된다. 양쪽 차이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사는 기소하기 위해서죠. 즉 공소 제기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수사를 하면서 보강을 해서 기소만 할 수 있다면 돼요. 지금은 가능성이 없지만 하다 보니 보강이 돼. 기소. 즉 가능성만 있다면, 공소 제기 가능성만 있다면 수사도 된다. 따라서 수사는 공소 제기 전 절차, 같은 얘기죠. 공소 제기 전 절차나 수사는 같은 얘기예요. 자, 소송 조건의 결여로 공소 제기 가능성이 없다. 친고죄에 고소할 수 없다. 이거는 수사할 필요도 없죠. 근데 이분이 강간을 당하신 분이 말을 안 해. 고민을 해. 왜? 처벌하고 싶으니까. 이럴 때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마음이 바뀌어서 저 처벌할래요. 그러면 처벌하는 거예요. 공소제기 가능성.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 생길 가능성. 이랬으면 소송 조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 친고죄 고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는 소송 조건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배웠죠? 정리합니다. 수사 개시는 주관적 혐의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체포, 구속은 증거에 의한 객관적 혐의가 필요하다. 또 하나, 수사는 소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소송은 수사 당시에는 가능성이 없지만 단지 보강해도 되기 때문에 수사의 가능성만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자, 친고죄 고소는 소송 조건에 불과하므로 고소가 없더라도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 있는 경우에는 임의수사, 스스로 수사, 임의 나오면 무조건 스스로라 읽으라고 했죠? 스스로 수사, 강제수사 모두 허용된다. 팔려볼게요. 친고죄나 고발에 있어서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고발은 이른바
고소가 있거나 고발은, 자,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 고발은 제3자, 고발은 이른바 소추, 소추란 것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 자, 검사도 원래는 수사기관 아닙니다. 소추기관이 돼야 되겠죠. 자,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 성립 요건, 범죄가 성립하려면 구성 요건, 즉 죄명, 위법, 분노, 책임, 자, 위법, 처벌하는 것, 위법, 처벌한다. 책임, 분노, 물을 수 있는 것, 구의책. 수사 조건은 아니므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신고죄 고발에 있어서 고소 고발은 소추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소추 조건이 되면 처벌할 수 있죠. 자, 범죄 성립 요건을 통해서 함께 처벌할 수 있죠. 그러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려고 그러죠.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수사가 나중에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괜찮죠. 없다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했던 것만으로 수사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소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했다고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소 고발이 가능성만 있다면 된다. 고소 고발이 없다고 수사를 해도 잘못됐다. 아닙니다. 쉽게 정리하면 고소의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수사의 상당성. 수사처분은 그 수사의 그 수사의 목적에 달성하는데 상당하다고. 처분은 수단이 목적 달성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할 요한다. 즉 강제 수사할 때는 누구나 이해가 되도록 수사해라. 합당하게 생각하도록 수사해라. 즉 믿을 수 있게 해라. 신의칙, 믿음신, 신뢰에 기해서 신의를 가지고 신뢰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해라. 수사는 국민이 일반적인 신뢰를 침해하는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함정수사 있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뭐냐면 경찰이 요즘에 이태원 클럽에 가면 성매매를 많이 한다. 돈 주고 성을 산다.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이태원 클럽에 서 있습니다. 그냥 편하게 복장 입고 서 있어요. 자, 나한테 성매매 제공한 여성은 처벌해야지 하고 서 있어요. 근데 어떤 여성 오더니 저 50만 원이요? 하는 거예요. 성매매 제일 들어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50만 원.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성매매하는 장소로 데려가서 성매매 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갑을 탁 채웠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경찰관이 기회만 줘서 잡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경찰관이 이태원 가서 서 있는데 2시간 지나도 아무도 연락이 안 와. 아무도 없어. 근데 눈에 보니까 성매매한 여성으로 보이는데 자기한테 안 오는 거야. 자기 생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4시간 돼도 나에게 제의를 안 해. 그래서 내가 다가가. 저쪽 멀리 있는 여성에 다가가서 50만 원 줄게요. 성매매 할래요? 하고 제의를 해. 그리고 그 여성을 데리고 와서 여관방에 가서 수갑을 탁 채워. 자, 50만 원 줄 테니 성매매 하려고 하니까 여성이 이해한 거야. 같이 가서.
여성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경찰 아저씨가 하자고 했잖아. 유발을 했죠, 유발.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함정수사는 의사가 있는 자에게 기회를 그냥 주는 것. 기회 제공. 자, 하려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유발을 시켰어. 유발. 자, 여러분 보기에 기회 제공은 나쁠까요? 가만히 있는데 왔다면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유발을 해. 경찰에 와서 성매매 하자고 해서 갔더니 체포를 해. 유발, 나쁜 짓이죠. 자, 그래서 범위를 유발하는 수사는 위법하다. 이거는 위법한 거는 무조건 공소, 기각 찢어버린다. 기회 제공한 거는 적법하다. 이건 재판합니다. 적법하다. 우리나라 판례는 기회 제공은 적법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판례 볼게요.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절도범 부축배기. 부축배기란 건 뭐냐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부축하는 척 하면서 지갑에 절도를 빼는 거예요. 자, 이런 부축배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을 감시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0m 정도, 이게 한 10m 끌고 가다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아니죠. 경찰관이 취객을 누가 부축배기하고 훔쳐가나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이때 이 부축배기가 많았다. 소문이 들린 거야. 그래서 올커니하고 오늘 부축배기 사범 잡아야겠다고 지키고 있는 거죠. 멀리 숨어가지고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 경찰관이. 자, 이 경찰관이 지키고 있는데 그럼 경찰관은 기회만 준 거죠. 만약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잘못됐다면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불법은 아니죠. 따라서 함정수사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관련 판례. 두 번째 수업, 아니 세 번째 오늘 마지막 수업 마쳤고요. 여러분 이제 또 건강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